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시설 또는 이제 센터를 설립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보셔야 될 것이고, 또 요양보호사, 현재 방문요양센터, 방문목욕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꼭 좀 시청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뭔가니 이제 센터를 설립하려면 지정심사에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서류를 제출해야 될 텐데 이 서류 작성이 엄청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을 만들었을 때도 그 말씀 드렸죠. 제가 노인복지관 관장이 될 때 지자체로부터 거의 한 500페이지에 가까운 그런 서류를 제가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서 수탁을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랑 비교를 해봤을 때 방문요양센터 지정심사 서류가 거의 복지관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니 웬만한 사람들이 이런 서류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예, 제가 장담합니다. 사회복지 경력 25년 경력에 또 다양한 어떤 심사 과정, 심사위원으로 참석했고 또 직접 시설도 운영해보고 요양원 원장, 제가 센터장, 노인복지관 관장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이쪽 사업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또 제가 센터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작성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터넷 등에서 여기저기서 자료를 찾아서 짜 맞추기를 하시건가. 뭔가 수를 내야 되는데 그래도 어렵다 보니 행정사라든가 또는 컨설팅 업체 또는 저와 같은 사람들한테 요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좀 지나치다, 좀 선을 넘은 곳이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어디 제가 센터 같아요. 직접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데 근데 요양보호사 모집까지 다 해주겠다. 그리고 서류를 제본까지 해줘서 그냥 들고만 가면 된다. 그냥 시공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한 돈 100만 원 정도만 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곳이 있다는 말 듣고 제가 이제 깜짝 놀라서 영상을 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뭔가 좀 규모가 작고 사이즈가 작으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특히 방문요양센터가 그래요. 방문요양센터는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규정이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노인복지시설 시설 기준 보시면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쪽은요. 시설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면 됩니다. 평수로 계산하면 5평이에요. 5평 이상이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아주 획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그 이전의 사회복지시설과는 아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기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5평 이상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5평 갖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사이즈는 10평에서 15평 정도.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봤어요. 방문요양센터.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입구는 이제 간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면은 스티커, 또 이렇게 배너도 있는 것도 있고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동네에서 정말 많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도 기껏 있는 기자재라고 해봐야 책걸상, 예? 그리고 이제 의자, 컴퓨터, 또 사물함, 책장, 이 정도가 전부예요.
여기 이제 뭐 하나가 더 추가된다면 뭐 소파가 좀 있던가. 그리고 좀 크면 요 정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하기에는 빈약한 건 사실이에요. 없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했던 복지관 생각해 보십시오. 복지관. 저도 뭐 복지관 관장도 해봤습니다만은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 것과 비교해 보세요. 너무 없어 보입니다. 이게 사회복지 시설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지역안보센터나 요양원은 규모가 엄청 커 보이니까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규모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볼 때 방문 요양센터는 상당히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이 그렇게 본다고 해서 센터를 운영하시는 센터장님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거든요.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센터장님들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부족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 또 하나 방문 요양센터의 대표자, 설립자죠. 또는 뭐 센터장 이런 사람들은 또 뭐 특별한 외모를 갖고 있느냐, 외모가 이런 연예인들처럼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센터장을 하느냐,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습니다. 아주 평범합니다. 굳이 뭐 외모를 따진다면 그다지 그렇게 잘생기고 그다지 그렇게 미모가 뛰어난 분들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죠. 또 그분들이 하는 언변이 그렇게 뭐 교수나 어떤 뭐 의사나 전문직처럼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용어들을 씁니까? 아닙니다. 그런 용어 쓰시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일반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오히려 더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또는 뭐 사투리를 섞어서 말 그대로 그냥 동네 사람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봐도 특별할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규모는 작죠. 뭐 설립자의 뭐 외모가 뭐 특별하게 대단한 것도 없죠. 말하는 것도 뭐 그렇게 뭐 막 고급진 용어 쓰는 전문직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주 하찮게 보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이거 조금 이제 옛날 자료긴 합니다만 뭐 비슷합니다. 보면 이제 뭐 요양원도 많고, 뭐 6,000개가 넘죠. 재가급이요. 특히 방문 요양만 해도 뭐 거의 뭐 17,000개. 이렇게 됩니다. 이거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랑 좀 비교해 볼게요. 이게 안 넘어가네요. 우선요, 사회복지시설이 종류가 이렇게 많거든요. 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 어린이집, 뭐 노숙인시설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 쪽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노인 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이 해당되거든요. 그 숫자를 보시면요, 딱 비교가 되실 겁니다. 주거복지시설, 양로원입니다. 양로원. 전국적으로 한 300개도 안 돼요. 양로원은 300개도 안 돼요. 그러면 요양원 어떤가? 요양원은요, 6,000개가 넘습니다. 양로원은 300개가 안 되는데 요양원만 6,000개가 넘어요. 노인 요양원만. 여기서부터 차이가 심하게 나죠. 복지관, 노인복지관요, 한 440개밖에 안 돼요. 440개밖에. 그런데 이제 재가 쪽 넘어가겠습니다. 재가 쪽 시설만 몇 개냐? 거의 뭐 16,000개 이렇게 됩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동네 다니다 보면 여기도 재가센터, 저기도 재가센터, 너무 흔해 빠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동네에 편의점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동네 교회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흔해 빠진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예? 재가센터를 하찮게 보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느냐, 일반인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반인들은 눈 뜨면 다 보이잖아요. 네? 여기도 재가센터, 저기도 재가센터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구멍가게 수준처럼 볼 수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이거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작고 거기 뭐 센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처럼 안 보이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뭐 사회복지를 하는 곳이다, 이런 느낌 자체가 없어요. 그냥 돈 버는 곳, 돈 버는 그런 사무실. 예를 들면 무슨 뭐 인력 파견센터, 그 간병인 보내고 가사도우미 보내고 이런 것들과 별 차이를 못 느껴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 한 수 아래인 규모가 더 낮은 그런 시설을 봅니다. 그리고 이쪽 사업은 뭐 특별한 전문 지식과 어떤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당히 그냥 사람만 잘 다루면 된다. 요양보호사 잘 다루고 또 이제 뭐 어르신들 좀 속된 말로 사바사바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려운 사업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뭐 저거 하는데 뭐 구멍가게 하는데 뭘 대단한 뭐 지식이나 뭐 대단한 뭐 실력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방문요양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본인들도 어느새 이런 생각이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동창회 나가면 너 요즘 뭐하냐? 라고 물어보면 나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다. 나 거기서 내가 대표다. 내가 기관장이다. 이렇게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요즘 뭐 저출산 뭐 고령화라 그냥 그 노인 쪽 그런 쪽 사업 뭐 좀 하고 있어. 그냥 뭐 실버 사업이라고 뭐 봐야겠지 뭐 이렇게 대충 둘러댄다는 것입니다. 꼭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쪽 일하는 게 창피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센터장님 자체도 자신감이 없고 뭔가 떳떳하지 않은 것처럼, 왜 떳떳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 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면서 좀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들한테도 대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렇게 대단한 사업도 아니고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그냥. 근데 경쟁이 제라니까 단단히 각오하시고 대충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방문요양센터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고무적입니다. 경쟁자가 많아야 질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건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아주 하찮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지정 심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뭐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고장 구멍가게 같은 센터 하는데 얼마나 대단하겠어? 근데 일단은 심사는 통과해야 되니까 내가 심사 서류 만들 자신은 없고 재주는 없으니까 돈 주고 맡기면 되지 뭐. 행정사에게 돈 주고 맡기면 되지 뭐. 그리고 돈만 주면 알아서 다 해준다는 데가 많은데 굳이 내가 이렇게 그런 쪽에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어? 중요한 것은 말이야 사업 감각이야. 나는 말이지 과거에 식당도 해봤고 어떤 조그만 중소기업도 해봤고 또 나는 학력이 무려 박사야. 나 뭣도 해봤어.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만심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뭘 모른다고 생각해요. 나는 모르는데 내가 굳이 하려고 할 필요가 있겠어? 그냥 요즘 세상에 돈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쪽 사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를 안 하고, 고민을 안 하고, 연구를 안 하고, 그냥 한번 해보겠다 라는 생각, 그리고 적당히 돈 좀 들이면 된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지정심사 서류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고 전화통화도 하면서 그분들은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몇 분이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대신 해주겠다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곳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손 하나 까딱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다 해드릴 겁니다. 시공부에다가 제출할 서류를 3번까지 다 해갖고 줄 테니까 그 선생님은 그냥 가져다가 운반만 하시면 됩니다. 운반,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준답니다. 세상에. 근데요, 여기 한술 더 떠서 방문 요양센터 하려면 도시 쪽은 요양보호자 15명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의 그 근로계약서,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이런 것들도 다 첨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보통 곤욕이 아닙니다. 이제 그걸 알고서 요양보호사 15명 모집, 까짓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아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또 서류 안에 또 주민등록 번호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인적사항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죠. 근로계약서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언제까지 해드리면 되죠? 그때까지 딱 제본해갖고 줄 테니까 그냥 그것만 그대로 시공구청에다가 제출하시면 끝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돈배, 그래서 150 정도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이 직접 할 거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입니까? 보도 듣도 못한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고, 요양보호사 15명 어디서 확보합니까? 이거 생각하면 오히려 이게 더 싸게 맥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요, 과연 이렇게 해도 될까요? 과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제가 이제 오늘 영상을 만든 목적이 이겁니다. 요양보호사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을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이 영상을 보시라고 했던 겁니다. 뭐냐면 방금과 같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데 있죠. 요양보호사 15명 모집까지 다 해주겠다. 이런 데는 어떤 곳이냐면 행정사는 못 해줍니다. 행정사 못 해줘요. 그리고 컨설팅 업체 못 해줍니다. 그러면 어디서 해줄 수 있느냐? 지금 현재 방문 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방문 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이미 요양보호사가 확보가 돼 있잖아요. 15명, 그 이상, 20명, 그 이상도 된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센터들이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돈이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아예 요양보호사 15명까지. 이게 골칫덩어리거든요. 대부분 방문 요양센터를 차리려고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이걸 캐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 요양보호사들 15명 그대로 서류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센터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일단은 그 지정심사 서류에 요양보호사들 주민등록 번호가 들어갑니다. 주민등록 번호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죠.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이미 방문 요양센터를 하고 있으니 요양보호사 사본들이 다 있죠.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맹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근로계약서를 만들 때 사인 있지 않습니까? 사인. 대부분 가라 사인을 씁니다. 가라 사인. 또는 사인이 좀 그러면 그냥 막도장 같은 거. 여기 지금 방문 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뭐냐면 요양보호사들 보고 지금 막도장이 필요하니 하나씩 파서 제출하세요. 3,000원짜리
막도장 하나 파서 그냥 제출하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무원 시켜가지고 사회복사 시켜갖고 그냥 막도장 만들어 와라. 3,000원밖에 안 하니까 그냥 찍는 거예요. 그냥 근로계약서.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당사자는 몰라요. 자기의 주민등록번호와 자기의 자격증 사본과 자기가 근로계약을 맺지도 않은 근로계약서가 돈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문요양센터는 이 요양보호사에게 과연 허락을 구했을까요? 허락을 구하고 그 100만 원 주고 150만 원 주고 그렇게 서류를 팔아먹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예, 제가 정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첫째, 요양보호사들은 그걸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왜? 요즘 요양보호사들도 기본은 아십니다. 자기 개인정보가 막 넘어가는데 그것도 자기 개인정보를 돈 주고 거래하는데 그거를 좋아할 요양보호사 누가 있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여러분들 자격증, 심지어는 근로계약서까지 자기가 맺지도 않은 근로계약이 누군가를 통해서 맺어지고 있다. 그걸 허락하는 X 같은 요양보호사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지정심사 서류를 판매하고 있는 반문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 15명을 일일이 불러요.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에게 돈을 얼마 주겠다. 그러면 허락하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기를 금방 두드려 보십시오. 요양보호사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까지를 넘겨가면서까지 해서 돈을 받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을 받아야 적절한 가격일까요? 얼마면 될까요? 여러분들 3만 원이면 될까요? 5만 원이면 될까요? 10만 원이면 될까요? 20만 원이면 될까요? 도대체 자기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그렇게 돈을 받고서 준다고 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준다고 한다면, 못해도 10만 원, 20만 원은 그것도 작긴 한데, 그러면 요양보호사 15명한테 10만 원씩 주고 나면 방문요양센터가 남는 게 없는데, 장사가 안 되는데 그 짓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에게 대충 둘러대고 한 2만 원 주고 한 3만 원 주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양보호사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센터장이 하라니까, 안 하면 괜히 또 뭐 불이익을 받을 것 같으니까, 찍힐 것 같으니까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해서 가는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모르고 했건 방금처럼 그냥 흐지부지 유야무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에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하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슨 말인 거니? 그런 식으로 요양보호사 15명의 개인정보를 넘긴 반문요양센터장이나 그런 서류를 받은 설립 희망자나 둘 다 이렇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요양보호사분들, 행여라도 본인의 개인정보가 그런 식으로 아주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지정심사 준비 단계부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 맡기려 들다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서류가 잘 됐는지 판가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서류가 잘 된 것인지 아닌지 몰라요. 제본까지 다 해서 만들어준다는데 더 이상 수정할 수 있는 여지도 없잖아요. 그냥 돈을 줬으니까 갖다 제출한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잘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장기 요양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공부하고 연구할 기회가 없습니다. 다 해주니까 본인은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구나. 세상 참 편해졌다. 돈이면 다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고문이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합니다. 아는 게 있어야 대답을 하죠. 본인이 안 했으니 본인이 안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넷째, 심사위원이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합니다. 다섯 번째,
수정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컨설팅 해준 곳에서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요양보호사 15명까지 다 준다고 했던 그 센터 있죠? 그런 데는 뻔합니다. 그냥 돈만 받고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심사 떨어지면 책임 안 져줍니다, 여러분들. 예, 그런데 맡기지 마세요. 돈만 아깝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러니까 컨설팅 업체나 다른 도움 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돈 받으셔야 돼요. 근데 도움을 받더라도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게끔 해달라고 요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독이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건 엄청난 독이에요. 이제 어떤 분은 그 지형심사 서류 할 때 자꾸 이제 저한테도 요구를 합니다. 그냥 바로 제출할 수 있게끔 해달라. 자꾸 그렇게 요구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최대한 맞춰서 해드립니다. 그런데 센터 이름을 적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가 딱 가로로 해놨어요. 그건 본인이 적으시라고. 근데 말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센터 이름도 안 적고 그냥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엉터리잖아요. 자기 센터 이름도 안 적고 본인이 직접 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서류를 안 봤다는 겁니다. 아예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뭔가 의문한 점이 있으면 전화로 물어봐서 수정도 하시고 상의를 해서 수정도 하고 더 완벽한 서류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그런 공부를 하면서 해야 다른 사람이 해줬다고 하더라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숙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물어봐도 심사위원이 물어봐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이 서류는 당신이 하신 게 맞네요 라든가 당신이 설사 안 했더라도 충분하게 숙지가 되어 있네요 라고 하면서 합격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그냥 남들이 다 해주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만 요청을 하시고 스스로 해보려는 노력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험난한 장기 요양 사업을 어떻게 헤쳐나가시려고 그러십니까? 뭐 할 때마다 다 돈 주고 해결하실 겁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직접 다 컴퓨터 작업 다 하셔야 되고 전산 작업 하셔야 되고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다 맡기려고만 하시니까 될 턱이 없죠. 예, 여러분들 제가 진짜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까지 성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 도움을 받으세요. 그런데 받더라도 자기가 주도적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서류를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정확하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시험사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